이혼한 아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50대 건설사 대표를 살해한 뒤에 투항과 투신을 놓고 14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던 40대 남성이 결국 떨어져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상황인데 네. 한다는 뉴스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네, 결국 떨어져 숨졌는데 이게 투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네. 뭐 그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미안하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신 개연성이 높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또 네. 실제로 본인이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도 내가 스스로 몸을 던지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 거니까요. 아마 본인의 선택에 네.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입니다.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이 남성, 바지에 흉기를 넣어놨고요.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남성이 이제 오늘 아침에 경찰과 대치하다가 떨어져 숨진 45살 A씨입니다. 네. 어제 오후 2시쯤에 이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1층 복도에서 건설업체 대표 57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하고 달아나서 이 건물 같은 주상복합 올라갔고요. 그 사무실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한 5m 지점에서 쓰러졌고. 범행 직후에 해당 아파트 20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경찰과 14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이혼한 전 부인과의 통화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네. 이 투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투신한 40대 남성이 살해한 건설업체 대표. 네, 이혼한 전 부인이 그 건설업체를 다녔었나 보죠? 네, 지금 뭐 정확한 거는 경찰이 조사를 다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전처의 직장 상사가 이제 어떤 그 회사의 대표였는데 그 전처와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의심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네. 그리고 본인은 사실은 전처하고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전처는 전혀 그건 오해다 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브리핑이 있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유서를 그 옥상 난간에서 바닥을 향해 던졌습니다. 전처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먼저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피의자는 구두 진술상 전처가 다니는 회사 대표하고 전처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구두로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처는 그것이 피의자의 오해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경에 협의 이혼한 것으로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옥상문은 열려 있었고 피의자 본인이 저희가 대화할 때 하는 말이 2회 정도 답사를 했었다라고 구두 진술을 했었습니다. 네. 경찰이 대치 상황에서도 계속 40대 남성과 계속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시도했죠. 네. 뭐 위기 대응팀 같은 게 출동해서 협상도 하고 했을 네. 텐데 14시간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도 미리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미리 사전 답사까지 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본인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네. 뭐 일종의 이제 내연 관계라는 걸 의심하고 살해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대표를요?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건설사 사무실이 복도 끝에 기역자로 꺾인 부분에 있었는데 네. 그 기역자 끝부분에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 건설사 대표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내가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브리핑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사전 준비도 하고 왔는데 이제 위기협상 요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마 이게 갈등하는 걸로 신경의 변화를 약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옥상 테두리에 보면은 다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폭이 한 1m 20cm 정도 되는데 그 부위를 피의자가 계속 돌아다녔던 겁니다. 걸어서. 고함을 지르거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다. 네, 14시간이면 바닥에 안전패스 등을 제가 화면에서 봤는데 네. 설치할 시간이 충분했을 것 같고 위기 대응팀이 계속해서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위기 대응팀한테는 네.
내가 그 이런 약속을 지키면 뭐 그 몸을 던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던 투항하겠다라고 모양이에요. 했죠. 예. 네, 네. 투항할 수 나중에 있는 그래서 식으로. 저기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 네, 말 약속을 못 말이군요. 지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몸을 던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밑에는 안전 펜스나 다 아니면은 있어요. 매트리스 같은 걸 다 깔아놓은 상황이었는데 여기 20층이었어요. 네. 20층에서 몸을 던지면서 5층에 있는 창문에 한번 부딪혔다고 하고요. 그 현관 문 있는 쪽 지붕에 네. 부딪히면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상어가 나타나는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함덕해수욕장입니다. 네. 어제고요. 저 누가 봐도 상어 꼬리 지느러미죠. 영화에서나 많이 본. 네. 저 서핑하는 서퍼가 보고 또 여기도 저 서퍼가 또 이걸 촬영하려고 좀 다가섰나 봅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잡았습니다. 네. 그저 점점 다가가죠. 아마 촬영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 200여 m 떨어진 곳에서. 네.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몇 깜짝 년에 놀라- 한 번 정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해수욕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됐고 네. 물속에 들어있던 사람이 20명 정도 됐다는데 네. 이제 그래도 금방 해수욕장 층에서 피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나왔지만 나중에 다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다들 겁을 되게 많이 먹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보도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보도하면은 지금 한참 성수기인데. 그렇죠. 네. 근데 위험한 상어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또 왔던 우리 해안에 나타났던 상어들을 보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상어가 어떤 상어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어요. 네. 홍상어로 보인다고 추정을 하고 홍상어로 추정만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뭐 저 상어의 모습을 찍은 일반 사람은 식인 없기 상어는 때문에. 아닙니까? 홍상어면? 네. 네. 뭐 사실 제주에는 우도에 2011년인가 나타난 적이 있어서 2011년에. 네, 그때도 한번 좀 소동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어가 전체 한 500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격성을 갖추고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을 물만한 상어는 한 몇 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 네. 10년 동안에 상어가 나타난 적은 없었고요. 그동안에 상어로 인한 사고는 7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상어가 나타난 적은 없는데 10년, 사고는 10년 있었다는- 안에 있었. 10년 10년 안에 안에는? 없었고 그 전에 있었었고. 그 전에는 네, 아 그래요? 1959년도부터 이제 상어 네. 물림 사고가 있었었고 네. 전체적으로 7명, 그중 6명이 사망했다 이런. 그 말씀은 그냥 지난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에 나타난 네. 적이 없는 걸로. 예.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안전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죠. 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자막에 나가는 6명 사망 1명 부상은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10년 10년 안에는 없었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김영우,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